어떻게 이러다가 좀 몽타주를 또 그리게 되신 건지. 제가 이제 9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법경찰이라는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따로 이제 사법경찰을 뽑은 네. 시험인데 거기에 이제 입문을 해서 강력계로 바로 갔죠. 그러셨군요. 예, 강력 형사 생활하면서 그림을 이제 계속 예, 했죠. 원래 뭐 전공하셨어요, 형사님? 전 서영화. 아, 했죠. 서영화. 그러세요. 예.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첫 개인전을 가졌고 이제 윗선들이나 이분들이 화가가 있는데 그 몽타주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제의가 있어요. 예, 제의가 계속 제의를 했었죠. 그래서 몽타주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일선에서 강력 형사를 하면서 듣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걸 보면 이제 산문하면서 제가 직접 이제 수첩에다 그림도 그렸고 이런 부분들인데 직접 내가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는 생각도 있어서 그런 의미도 좀 있었습니다. 예. 아주 전 기억은 생생해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전에 연쇄 방화가 있었어요. 골치 아픈 주택가. 오늘 새벽 대전시 유성구 일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7대가 연이어 불에 탔습니다. 119 상황실에 처음 차량 화재가 신고된 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그 뒤 1, 2분 간격으로 주변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7대가 연이어 불에 탔습니다. 한 달 정도에 계속적으로 방화돼서 잡지 못했죠. 답보 상태 있었죠. 이제 계속적으로 형사들이 탐문하면서 이제 목격자를 발견해서 그 목격자가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라이터 가지고 주택가 돌아다니고 장난을 치는 식으로 이렇게 목격을 했나 보더라고요. 몽타주를 그린 거를 이제 그 관할서에 넘기고 3일 실었는데 출근을 했는데 뭐 잡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그 운전하시는 분이 가다가 그 전봇대 붙어있는 몽타주 거의 그림하고 또 거의 똑같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신고가 된 거죠. 내가 정말 이 몽타주라는 게 범인도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좀 10여 년의 몽타주 수사관 생활하면서 그림 몽타주가 한 몇 개 정도 되십니까? 10년 동안 한 400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몽타주를 그릴 때 좀 중점을 두는 부분이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게 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활용 점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장 눈에 중점을 두고 이게 이제 눈에 중점을 둔 이유는 목격자나 피해자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대의 눈이고 눈이 크다든가 쌍꺼풀을 진다든가 여러 가지 볼 때는 얼굴형이라든가 얼굴이 길다든가 작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특정 줄 수가 있어요. 재석이 형의 얼굴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사람들 얘기할 때 뭐 눈이 작고 뭐 이런 안경도 눈이 쓰고 크지 않고 꼴찌 안경 이런 썼으면. 부분들. 특징적인 분들은 저같이 그림 솜씨가 없는 사람들이 그려도 그 맞습니다. 약간 보면 이 사람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범하면 참 이것도 또 그리시는데. 애먹죠. 예. 피해자가 왔어요. 목격자 나왔을 때 그냥 뭐 준수하고 보편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보편적 기준이 어딘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참 차라리 어려워. 이마에 점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어려워. 잡힌 거죠. 잡힌 거예요. 유석님이나 우리 이제 조세호님 같은 이렇게 좀 우락부락하고 뭔가 특징점이 있고 뭐 돌출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나오겠죠. 사실상 그 특징적인 얼굴들이 좀 있죠. 예. 그러면 일단 얼굴형부터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릴게요. 얘기해봐요. 예. 네. 얼굴은 약간 길쭉한 상이고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살집이 없는 편. 눈꼬리가 살짝 처진, 입술은 살짝 튀어나온 듯한. 아니 이게 형사님 실력이 이제 전국구로 좀 알려지면서 네네. 다른 지역에서도 좀 몽타주 의뢰가 좀 들어왔다 그래요. 예, 많이 들어오죠. 예. 서울 방화동 살인 청부 사건 몽타주. 예. 요것도 이제 그 형사님이 그리셨다고요. 예, 그거 기억납니다. 이게 그 황민구 소장님이 예전에 한번 저희 유퀴즈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이게 그 얘기하셨던 그 사건이에요. 네. 예. 강서구 방화동 청부살해 사건이라고 있어요. 사업자와 사업자 간에 분쟁이 있었는데 한 사업자가 조선족을 시켜서 네. 청부살해한
사건이 있었고 그 팀장이란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왔는데 7개월 동안 이거를 답보 상태에 있다. CCTV는 확보는 됐는데 그 CCTV가 거리가 멀고 특별하게 특징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부분들을 해서 한번 살려달라. 이거 좀 해서 좀 작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죠. 이거 어렵게 했죠. 이것도 한 며칠 CCTV만 계속 봐서 특징점을 찾느라고 한 7일 정도 걸렸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대제인에 있는 경찰관 중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 혹시나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연락을 한번 해서 해봐라. 그래서 이제 몽타주를 그리게 됐었죠. 그 몽타주 사진을 보내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특징점이라든가 이게 너무 정확했었고 실제 범인을 잡아보고 보니까 거의 100%에 가깝게 똑같았었습니다. 아니 이게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가 약 1960만 대라고 하고요. 네. 전 세계 보급률 1위. 좀 CCTV가 많아지면서 점점 몽타주의 필요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몽타주가 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CCTV가 많이 보급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범죄도 그 보급되는 그 장소를 피하려고 하는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하는 범죄도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범죄는 항상 사각지대에 있는 거거든요. 단서가 없어요. 사각지대에서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게 피해자의 목격자의 단서죠. 진술 단서. 그래서 몽타주란 업무는 없앨 수도 없다. 아무리 CCTV가 발달돼도 몽타주는 활성화돼야 된다. 뭐 이 얘기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몽타주를 왜 그리냐면은 만약에 용의자가 1000명 있었다. 몽타주가 없으면 1000명이라는 손을 대서 인력 낭비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몽타주를 그려내므로 해서 이렇게 생긴 사람 빠져나가고 또 이렇게 생긴 사람 빠져나가 자꾸 추려서 용의선상에 올라오는 30명이 이렇게 추려져서 그 30명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그 최고한 거죠. 네. 몽타주라는 게 이제 어떤 그 다중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걸어놓는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알겠죠, 그죠? 본인이 내 그림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구나, 내 얼굴이. 또 그 사람의 지인, 가족들 이런 분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면은 심적인 압박이 좀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너를 지금 찾고 있다. 지금 아까 빨리 와서 자수해라. 뭐 이렇게 또 하는 경우가 많죠. 일을 하면서 또 좀 그 뿌듯했던 순간도 좀 많으실 텐데. 있죠. 예. 예고도 없이 찾아온 여자분이 하나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없답니다. 부모도 사진도 없고 찾아와가지고 혹시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니 좀 그릴 수 있냐 하면은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 사진이 불타가지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17년 이상, 거기도 20년 가까이 못 봤다가 어머니가 이제 그분 옛날 어릴 때 기억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그리셨죠. 그것도 그분의 기억을 토대로 해서 그려주셨군요. 이제 다 됐다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눈물부터 쏟더라고요. 아이고. 이것도 진짜 좀 뿌듯하셨겠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예. 몽타주란 자체가 예. 어떤 범인들만 사용될 수 있는 몽타주가 아니고 어떤 요즘에는 어떤 그 실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실종아동의 사진을 토대로 만든 나이 변환 몽타주로 장기 실종자를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찾는 과정에서 몽타주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형사는 검거한 게 최 목적이거든. 기억을 그 조각조각 끌어내서 하나의 완성을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몽타주 그림으로 가지고 나가서 잡아서 또 이렇게 범죄가 종결될 때 기쁘죠.